수년간 자동차 정비인으로 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 도둑 누명을 썼습니다. 내가 도둑이라니! 내가 태어나서 남의 돈에 딱 한 번 손을 대봤는데, 그거는 우리 울버린이 술 취해서 잠들었을 때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던 그 딱 한 번, 그 경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도둑이라니.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했던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500년 된 도자기 무려 500년 된 도자기 도둑 누명을 썼던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에서 12년 전 제가 정비소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고객님께서 H사의 T자로 시작하는 디젤 자동차를 수리해달라고 의뢰하셨죠. 딱 봐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내연 발생, 출력 부족, 하체 소음 등등등 멀쩡한 게 없었어요. 차량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자동차 정비사가 이런 일 저런 일 따지나요?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작업량이 무척 많고 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정말 쇼미와 함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몸소 실천하면서요. 부품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오염된 부분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부식이 된 부분들은 다 부식 제거를 하고 최대한 완벽하게 고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중간중간 오셔서 고맙다면서 커피도 사주고 또 응원도 해주고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차를 다 고치고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고객님께 수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 수리 비용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고객님의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머뭇머뭇 거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반말로, 어이, 그런데 내 차 안에 있던 500년 된 도자기가 사라졌어. 500년 된 도자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 도자기요? 놀란 마음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은 저를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당신 무시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쇼미와 제가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무슨 일이지? 우리 가게에 도둑이 들었나? 저와 쇼미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도자기가 이 차에 있었다는 그 증거나 아니면 도자기 출처? 뭐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그 고객님께서 50년 전에 내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휴대폰 속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제가 속으로 일정 부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그 웃음이 막 터지는데 진짜 화를 내고 막 웃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와, 이거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구나. 누가 봐도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트렁크에서 찍은 사진하고 우기시는 거예요. 이불 위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트렁크 안에는 이불은 없어. 그럼 도둑이 뭐 도자기만 가져가고 이불도 같이 가져가? 또 그 도자기를 보니까 이건 도자기가 아니라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꽃병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년 전에 친구한테 받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 고객님께서는 10살 정도 안 돼 보이시는 분인데,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잡아도 10살 때 또는 뭐 7살 때 친구한테 500년 된 도자기를 받은 거야? 점차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수리비가 내기가 싫구나. 차라리 금액을 DC를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시원시원하게 그냥 깎아드리거든요. 혹시나 해서 차량을 수리하는 그 기간 동안 CCTV를 제가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CCTV를 확인하면서였어요. 고객님이 수리하는 기간 동안 12시에서 그 2시 사이에 몇 번이나 저희 샵에 몰래 와서 수리된 차량을 가져가려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보였습니다. 리모컨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리 중인 자동차나 수리에 대한 자동차들은 자동차 키를 금고에 따로 빼놓고 시동을 걸려고 해도 못 걸게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와서 리모컨 눌러도 문은 안 열리고 키를 돌려서 문을 열어도 시동은 또 안 걸리고, 이쯤 되니까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안 주려는 수작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죠. 저희가 사실이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객님은 갑자기 말투를 바꾸시면서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리비로 퉁치죠,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500년 된 도자기면 얼마 정도 하나? 무슨 시대지? 조선시대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경찰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이면 큰일이잖아요. 500년 된 도자기면은 금액도 어마어마할 텐데. 경찰분께 CCTV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이 보여준 그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경찰분도 어이없어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고객님께서는 새벽에 자동차에 왔던 게 도자기가 잘 있나 확인하러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분께서 조용하게 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거짓말이네요. 그런데도 고객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저를 뒤쪽으로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당당한 말투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시죠. 제가 수리비는 3개월 동안 나눠서 드릴게요. 그렇게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약올라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버릇을 정말 고쳐야 된다, 나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 같은 업종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어딜 가서든지 비슷한 일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 저는 경찰분께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꼭 도둑을 잡아주세요. 도둑을 잡을 때까지는 전 차량을 출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고를 막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 그 고객님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리비를 입금하겠다고. 수리비가 입금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산서 발행 후에 동생분이 오셔서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추후에 들은 얘기지만 경찰서에서 솔직하게 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자기는 없었다, 수리비도 없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쇼미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아주 명확하게 배운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할 때 차량 입고대에서 장시간 수리를 할 경우 고객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귀중품은 모조리 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CCTV도 필수다.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 중에서 저와 비슷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 보면 동네 카센터, 나와 같은 동네에 있는 그 고객님들과 친분도 쌓이고 또는 형동생도 되고 가끔은 경조사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하고, 단골 고객들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그리고 그 어렸던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또 자동차를 사서 또 수리를 맡기는, 제 느낌상은 이 동네 카센터는 방앗간 같은 느낌? 그냥 오다가다 타이어 공기압도 보고 또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서 저희 숍은 화려한 이름보다는 동네 이름을 딴 아주 문턱이 낮은 자동차 정비업소가 되기 위해서 이름도 아주 순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입니다. 가까운 저희 정비숍 선후배님들을 신뢰해주세요.